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위기론 세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일본 니케이에서 나온 뉴스를 또 인용을 하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위기론 웃을 수만, 그냥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다.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도 제가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조선일보에서 나온 니케이에서 나온 이야기를 인용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삼성전자의 위기의 근간에는 지금 최근에 지금 기술력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D램을 지금 15나노 D램으로 해서 삼성을 맹추격하고 있죠. 삼성을 맹추격하고 있는데, 또 뭐 삼성전자에서 또 반박은 했어요. 15나노는 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D램 같은 경우에 14나노도 본격 양산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최첨단 176단을 먼저 양산을 했죠. 삼성전자 올 하반기에 양산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또 뚜껑 열고 따져보면은 분명히 삼성전자하고의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크론이 이렇게 치고 나간 배경, 그것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을 니케이에서는 다루면서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다, 쭉쭉 치고 나간 그런 삼성전자가 아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지금 마이크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위기론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이크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도 마이크론 이야기인데, 이 마이크론이 그 2012년에 파산한, 예, 일본의 그 마지막 D램 회사죠. 엘피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엘피다를 인수를 하면서, 엘피다가 뭡니까? 일본의 관련 그 기술, 인재를 고스란히 이제 다 있죠, 엘피다에.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인수하면 엘피다의 그런 인재나 기술이 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갑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엘피다가 그거 무너질 때 엘피다가 기술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다. 일본은 그 당시 경영 문제 때문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인력들이 지금 마이크론에 많이 있고, 그 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예, 그게 삼성전자가 위험한 마이크론의 어떤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어떤 메모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은 뭐 중국 쪽으로 뭐 반도체 굴기 뭐 이렇게 해서 때려잡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이런 시장 상황을 상당히 마이크론을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요인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뭡니까? 최근에 인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인텔이 그냥 가만히 아무 그거 없다가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죠.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정부 입김 때문에 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이 스스로 막 이거를 우리가 파운드를 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그 기사 내용에도 그 인텔이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런 파운드리를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상당 부분 미국의 지원을, 물밑 지원을 두둑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설계 국가에서 이제 제조 국가로의 이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 D램 같은 경우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한 70%, 낸드가 50% 정도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본하고 저기 미국에서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은 지금 중국에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놔두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미국에는 메모리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있는데, 이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지원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 1등 삼성과 싸워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왜냐, 미국 정부에서 두둑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마이크론이 삼성의 위협이 되는 또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키옥시아인데요. 지금 또 이런 시기에 키옥시아는 여러분, 키옥시아는 도시바에서 분리된 회사입니다. 랜드 사업부가 분리된 회사인데 여기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모펀드가 한 56%, 그 다음에 도시바가 한 40%, 그 다음 안경 뭐 렌즈 기업이 있어요. 뭐 호야라는 기업인데 한 3% 정도 가지고 있죠. 이제 키옥시아가 있고, 키옥시아는 랜드 시장에서 한 20% 정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 33%고 마이크론이 11%인데 이걸 만약에 그 키옥시아를 마이크론 인수하면 한 단숨에 30% 랜드 시장은 장악을 해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런 마이크론이 노리고 있죠.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지금 마이크론이 이런 위협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위협은 이거고요. 자, 두 번째 위협은 뭐냐면 인력인데, 인력. 자, 인력 부분으로 가면 마이크론은 어떻습니까? 엘피다에 합병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디램 기술력, 그 다음에 인력을 다 흡수를 했죠. 마이크론은. 자, 첫 번째, 일본에 있는 인력을 마이크론은 가지고 갈 수 있고, 두 번째,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론이. 예, 아이다호에 있죠. 아이다호. 아이다호에 있으면은 실리콘밸리하고 포함해서 미국 전체의 유능한 그런 반도체 인력들을 다 흡수할 수 있다. 이제 마이크론은. 자,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 마이크론은 최근에 어떤 마이크론이 많이 약진하게 된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도시바, 이쪽의 인력들을 지금 많이 어떤 그 흡수하고 있고 채용을 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최근에 인력 부족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으로의 인력 유출이 조금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현지에 공장을 좀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또 미국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한국으로 오기보다 미국에서 그냥 눌러 앉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으로 갈 확률이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그렇고 조금 첨단 공정은 미국 쪽에도 짓는 것도 좀 필요하다. 어쨌든 인력 부분, 그런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싸워야 되는 영역이 너무 넓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만든 영상에서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 파운드리, 뭐 D램, 그다음에 가전, 뭐 이미지 센서면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뭐 설계, 팹리스까지 영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메모리를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죠. 파운드리는 TSMC는 파운드리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확고하게 해놓고 지금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반박할 내용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조선일보에서 이런 나름 의미 있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